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800제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앞에 서론 부분, 소송 주체와 관련해서 이제 끝자락이죠. 그래서 변호인, 그다음에 뭐 소송 조건, 소송 행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변호인만 좀 볼만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재미도 별로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이론적인 것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는데 일단 뭐 70번 이런 내용 됐고 72번을 놓고 한번 설명을 합시다. 72번. 자, 그래서 변호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변호인을 들어가는데요. 변호인을 가보면 변호인에 대한 개념을 잠깐 볼까요?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을 조력하는 자죠. 자, 피의자, 피고인을 조력하는 자가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 보조자예요. 보조자. 법적으로 따지면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송 주체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은 어떻게 되면 선임에 의해서 지위를 취득합니다. 선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선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내야 되고 선임 신고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서면주의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내용보다는 바로 선임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자, 주체로 해서 사선 변호인과 그 다음 뭐다? 법원이 선임하는 국선 변호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선과 국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뭐가 원칙이냐? 바로 사선이 원칙입니다. 그러고요. 이거는 이제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선은 뭐냐면 일단 피의자, 피고인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을 사선 변호인이라고 하고요. 변호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 선임하는데 뭐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특별 변호인이라고 하고요. 다음 변호인의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대표 변호인은 3인까지 할 수가 있었죠. 그런 말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선임을 하면 자, 뭐다 신급 대리와 사건 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급마다 선임 신고를 하는데 두 가지 예외가 있었죠. 공소제기 전 변호인 선임은 1심까지 효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이 됐을 때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자, 파기이송이나 파기이송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이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건 대리죠. 사건마다 선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다 일죄의 일부에 대한 변호인 선임이 될 수 있냐? 가분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병합사건에 대해서는 변호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른 의사가 없는 한 병합사건도 변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사선 변호인이고 중요한 건 이제 국선 변호인이 중요하죠. 자, 국선 변호인이 이제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사유인데 자, 뭐다 국선 변호인은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필요 국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 국선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량 국선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필요, 청구, 그 다음 뭐다? 재량 국선이 있죠. 자, 그럼 필요 국선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6가지 사유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 무조건 국선변을 선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유를 보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농심, 미치, 구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다? 농하자. 요즘은 청강민 언어장애인인데 그냥 농하자 있고요. 그 다음에 심신, 상실에 의심이 있는 자, 심신미약에 의심이 있는 자, 그다음 미성년자, 그다음에 70세 이상인 자, 구속된 자, 그다음에 뭐다? 3년 이상, 단기 3년 이상입니다. 단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최근에 이제 판례가 나온 게 구죠. 그래서 구속된 게 과거에는 당해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자만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건 구속된 경우인데 자, 구속된 거인데 과거에는 당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해 사건도 다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도 되고 그다음 뭐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여기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은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 3년 이상이다.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 국선은 청구하는 거죠.
청구. 그러면 아무 때나 청구하겠습니까? 그러면 뭐다? 빈곤의 사유가 있을 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 안 하면 선정 안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선정을 만약에 했잖아요. 청구를 했잖아요.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반드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안 해버렸어요. 아니 너무 늦게 했어요. 그럼 위법입니다. 그런데 결정을 만약에 했잖아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도 안 되고 재항고도 안 됩니다. 불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복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재량국선은요. 말 그대로 재량이에요. 그런데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국선 변호인입니다. 자, 그리고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볼게. 우리 형사소송에서는 개별 사건에서 필요적 변호 사건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개별 사건인 어떤 특정한 사건 들어가 보면 변호인 없으면 재판 못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자, 뭐가 있었습니까? 자, 실적 준비, 그다음 재심 참여. 이렇게 있었죠. 실은 뭐예요? 영장 실질 심사. 그다음에 적은 체포 구속 적부심. 그다음에 준비는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 그다음에 재심 심판 절차, 국민 참여 재판. 물론 더 있긴 한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틀을 잡고요. 들어가십시오.